국가원수이고 행정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상태가 어떠냐? 참 민망하고 불행하고 제 개인적 견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는 취임 초 2017년 5월 10일 헌법에 서약하고 한 약속, 그 약속은 너무나 빛나고 화려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겠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을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편만 이렇게 차려내고 그 임기 말에 갈수록 그동안에 저질러 놓은 일 가운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본인이 직접 개입된 것이 작년 1월에 기소된 13명의 부정선거 사건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언급이 40회 이상. 그게 피의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또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외에 청와대 주변과 그 주변의 권력 실세 그리고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흉흉한 부패 부정사건 등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말에 갈수록 내가 퇴임 후에 이게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내 손으로 사법 처리했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불안이 지금 그에게는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외교 안보 정책에서부터 내정 인사 모든 점에서 이성을 잃은 흔적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징후로 그는 30대 청년이 국회 군내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전단을 뿌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고 개다. 그리고 민주당 실세 가운데는 그 조상이 친일파가 있다 하는 이 전단을 수백 장 뿌린 것이 사건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거 모욕죄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이를 뿌린 30대 청년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물었어. 이게 친고죄인데 누가 고소했느냐? 경찰이 처음에 밝히지 않다가 최근에 대통령 자신이 고소했다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 단계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도 그랬고 여러 차례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해서 국민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행한 일이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장려하듯이 그런 말을 해온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그런 청년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했다. 놀라운 일이. 대학 군내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해가지고 이건 모욕죄로 경찰이 다스리질 않고 주거 침입죄로 대학 군내에 대학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야간에 들어가서 벽보판에다가 대통령 비난하는 벽보를 붙였다. 이게 처벌당했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작년이죠. 국회에 연설하고 나오는 대통령을 신발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별명이 신발 의사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던졌지만 대통령 맞으라고 던진 게 아니지. 일단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는 상징으로 신발을 던지는 것은 굉장한 모욕행위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경찰이 대통령 고소는 없지만 뭔가 죄명을 걸어가지고 지금 괴롭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국 씨가 대학 교수 시절에 이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 시절에는 비교적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제가 이거 웃어서는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글을 남겼느냐.
국가의 지도자, 공인이 국민으로부터 명예가 훼손됐다, 명예가 침해됐다고 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 그러니 모욕 행위를 참아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조국 씨가 조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중간에 나를 모욕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표변하느냐. 그 심리적으로 방어 논리에 집착합니다. 방어 심리에 빠졌어. 무슨 방어냐? 아, 내가 이게 그만두고 난 다음에 퇴임한 후에 사법 처리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이 부지부식간에 그래 나를 공격하는 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형사정책학에 나오는 기본 원리입니다. 범죄의 심리 중에 방어 심리라는 게 있어요. 방어 심리는 뭔가 뭐 거짓말도 하고 상대방을 억지로 공격하고도 하는 그런 심리인데 이거 비정상 심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지금 빠져있다. 국민으로서는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10달 남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의 10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국정을 제대로 이성적으로 다루고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고 하지 않는다는 아주 구체적 증거로 최근에 임명된 장관, 이 앞에 말씀하신 분이 자세히 얘기를 했죠. 이 장관, 무슨 과학기술부 장관, 여자 장관은 이 장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아주 백화점식 이렇게 아주 비리 불법 행위가 양 산더미처럼 있는 사람이고 또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영국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귀국할 때에 외교 행랑에 수천만 원어치의 비싼 본 차이나 도자기류를 밀수했다. 밀수예요. 외교 행랑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교관은 문서나 제한된 집만 외교 행랑으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귀국해 그 물품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밀수업이. 그 사람은 부부가 장사를 해야 할 사람인데 장관하겠다고 나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를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그 부인이 무슨 뭐 정신이 이상했는지 어떠는지 대형마트에서 절도 행위를 해가 벌금을 받았다. 그리고 검찰총장 김오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앞잡이 노릇을 했어. 좀 내가 말이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법조계 후배에게 대해서 앞잡이 노릇을 했어. 윤석열 총장이 징계 처분 받기 직전에 대검찰청에다가 법무차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총장이 이러이러한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게 어떠냐. 이거 다 추미애 장관이 시켜서 그런 충견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퇴임한 후에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지하에 거부해. 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회 어떻게 임명하느냐. 자, 이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람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이미 판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 2,300명 검사 지금 속에 막 부글부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감사위원 감도 안 되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다시 충견 노릇을 하기 위해서. 자, 되먹지 않는 장관감이 아닌 사람을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자기를 보호해줄, 퇴임 후까지 보호해줄 되먹지 않은 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 이번에 장관 후보, 검찰총장 후보.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것들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우글우글 하는 거, 그 중에 장관 하고 싶고 검찰총장 하고 싶은 자들 중에 온갖 냄새 나고 그냥 부정부패 투성인 그 가운데서 이거 골라낸 것이지, 이게 대통령의 밝은 눈으로 정상적으로 이걸 다 점검해서 이 사람이 뭐 올바르다 하라고 해서 골라낸 겁니까? SNS에 들어가 보세요. 대통령이 장갑 끼고 쓰레기통에서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장관 검찰총장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인 우리를 쓰레기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와 같이 이성을 잃고 그 정신이 혼란에 빠져 있고 곧 퇴임한 후에 울산시장 부정부 사건 등 안 알려져 있지만은 널리 법조계에 내서 알려져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부패 사건이 엄청나게 쌓여있죠. 아마 이걸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불면증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통에서 사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자기 말을 스스로 모욕죄로 직접 고소를 하고 하는 이런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앞으로 10달 동안 대통령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굉장한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헌법 개정도 도모하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권형이라는 미명 아래 국무총리에게 실권을 주는, 그래야 180석을 확보하고 민주당에서 뽑는 그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허수아비 대통령 직접 뽑는, 이렇게 해서 권력을 민주당 국회에다가 주고, 그렇게 되면 사정권이 약화되는 것일까? 요 노림수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남은 10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험한 순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